네, 네이버와 카카오 지난해 12월부터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추세 반전을 기대해봐도 좋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의훈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올해 들어 네이버 카카오 상승세가 뚜렷한데 이 지난해 부각됐던 리스크들 다 해소됐다고 볼 수 있을까요? 실제로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리스크라고 하면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와 높은 인플레이션율로 인해 가지고 소비 심리가 위축되는 건데 예. 실제로 지난해 한 해 동안 계속해서 반영이 됐고 주가가 많이 빠진 만큼 여기서 더 크게 뭐 인플레이션이 더 높아진다거나 경기 침체가 심해진다는 거 없다라고 하면 좀 나아지지 않을까라는 시각이 많이 반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또 중국 정부의 이 빅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또 추가 완화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데 이에 따른 이 네이버 카카오 영향은 어떻게 보시나요? 실제 중국 정부에서 빅테크 규제를 굉장히 많이 풀어주고 있는데 예. 제가 봤을 때 직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곳은 뭐 미디어나 게임, 엔터 쪽이 굉장히 좀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고 그렇게 만약에 따진다라고 하면 네이버 입장에서는 웹툰 쪽 아니면 카카오 입장에서는 엔터나 미디어 쪽이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러면은 네이버, 카카오 이 각각 따로따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네이버, 아마 지난해 이 가장 큰 이슈였죠. 이 포시마크 인수, 좀 조기 인수를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한 영향이나 의미 어떻게 바라보십니까? 실제로 지난해 포시마크 인수를 발표를 했을 때 원래 이제 인수 시점이 올해 4월이었어요. 맞습니다. 올해 4월이었는데 1월 초로 이제 급격하게 당겨졌고 그리고 어제 기사의 난바에 따르면 네이버가 이제 스페인에 있는 중고 플랫폼을 또 인수를 했습니다. 예. 이제 여기에서 찾을 수 있는 의미는 결국 네이버가 완전 글로벌 커머스 시장, 특히 중고 플랫폼 시장에 완전 드라이브를 걸었고 올해 약간 우려가 되는 상황은 이제 인플레이션이라든지 경기 침체의 매크로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것을 투자자분들은 우려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오히려 밸류에이션이 낮아진 지금이 매수의 적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 시장의 성장성에 대해서 이제 방점을 찍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네이버의 이 포시마크 인수에 대해서 정말 말도 많았던 것이 사실인데요. 한번 뭐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그렇다면은 이 네이버 카카오의 실적도 여쭤보고 싶은데요. 4분기 실적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4분기 실적은 네이버와 카카오 둘 다 좀 시장의 기대치를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4분기가 통상적으로 커머스도 그렇고 광고도 그렇고 굉장히 성수기인데도 불구하고 올해 지난해 4분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광고비 집행이 많이 줄었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재 사태로 인해 가지고 좀 거기에 대한 매출 공백 그리고 관련된 비용 발생이 되면서 네이버보다는 좀 더 실적이 하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네이버 카카오 올해는 그러면은 수익 개선을 기대해도 좋을지 궁금해요.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다시피 뭐 네이버 카카오 뭐 지난해 리스크들 어느 정도 해소됐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좀 올해 주목할 만한 좀 모멘텀이라든지 뭐 어떤 게 있을까요? 결국 네이버와 카카오가 올해 실적 개선에 있어서 그러니까 지난해와 달라진 부분은 뭐냐면 지난해까지는 네이버와 카카오 둘 다 모두 외형 성장에 굉장히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마진보다는 외형 성장을 통해서 거기에서 이제 새로운 사업을 찾고 영업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이런 방식으로 사업을 많이 채택을 했는데 지난해부터 바뀐 기조가 이제 수익성에도 중점을 많이 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수익성에 좀 많은 이제 방점을 두려고는 하고는 있지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사실 포시마크를 인수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포시마크가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이에요. 예. 적자 기업이다 보니까 외형 성장 자체는 이제 이룰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업이익이 성장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조금 더 더딜 수 있다라는 이제 시각을 가지고 있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마진율이 워낙 네이버보다는 상대적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드라마틱하게 영업이익률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요소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가운데 오늘이었죠. 이 카카오 엔터가 이 사우디 등한테 이제 대규모 투자를 받았잖아요. 이 카카오 그룹 내 최대 규모의 투자를 하고 그러는데 이에 따른 카카오에 대한 영향 어떻게 분석하면 좋을까요? 지난해부터 사우디 국부 펀드로부터 1조 원을 이제 펀딩을 받는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그게 발표가 됐고 이제 1.2조 원 규모의 펀딩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카카오가 뭐 어떤 사업의 목표를 가지고 뭘 할 거다 가지고 이게 펀딩을 받은 게 아니라 우선 펀딩을 받고 관련된 미디어나 컨텐츠 쪽으로 IP 확보에 좀 주력을 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좀 더 뭐 엔터라든지 미디어라든지 뮤직 같은 경우에 IP 확보를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좀 높이는데 좀 더 집중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네이버와 카카오 두 군데 중에 그래도 조금 더 주목할 만한 기업을 꼽아주신다면요? 전 네이버에 좀 집중을 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집중을 하고 있는 이유가 말씀드렸다시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커머스 시장에 많이 방점을 찍었는데 이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결국 글로벌 커머스 시장의 성장률에 따라서 네이버의 주가 향방이 좀 갈릴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가운데 네이버를 말씀 주셨고요. 오늘은 네카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정의윤 유진투자증권 연구위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